네, 안녕하세요. 대한헌법조무사 오늘도 헌법을 조무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그 위헌법률 심판 헌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짧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 A하고 B가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법률의 적용을 두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 법률이 위헌 아닌가 하는 경우에 A가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넣어주세요 하면 법원이 그래 넣을게, 혹은 A가 신청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거 위헌 아닌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넣는 경우가 헌가였어요. 위헌법률 심판이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이 절차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요게 큰 골자였는데, 자, 헌바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이런 모양이었는데 헌바는 어떨까요? 뾰롱. 생긴 게 똑같죠?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네모들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헌바. 이거 제목부터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에요. 위헌심사? 우리 위헌법률 심판 얘기하고 있었는데 헌법소원인데 위헌심사형이다. 자, 제41조 제1항에 따른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헌가랑 똑같은 모습인데 얘네 싸우고 있고 법률이 여기 그대로 있고 이거 적용하냐 마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헌이 아닌가 하면서 A가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A가 신청한 경우만 말하는 거예요. 직권이 법원 직권 말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래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라 개소리 하지 마. 이거 위헌 아니고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없어. 하면서 이렇게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각결정이라고 하는데, 기각하면은 A는 뭐 그냥 시무룩하고 말 거냐, 기운 빠지냐, 아니죠. 이 기각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조문에는 여긴 안 나와 있는데 30일 이내에 30일 이내. 이것도 30일이 지나면 또 못해요. 어쨌든 간 기각 결정이 있으면은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찌른다. 헌법재판소로. 자, 여기서 근데 헌가랑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는 아까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절차가 정지가 됐잖아요. 이 재판의 절차가. 근데 요 경우에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결론이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럼 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합헌 결정이 있으면 그냥 진행되는 그대로 되는 거고, 만약에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은 법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재판이 만약에 물론 일단 A한테 불리하게 진행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재심이 가능합니다. 요게 재심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요게 전체적인 헌법소원의 모습이다. 헌가랑 똑같죠, 거의. 완전 거의 똑같은데 기각된 경우에 직접 할 수 있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헌 법률 심판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던 요건들, 재판의 전제성이라든지 그 재판의 전제성에서 뭐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이유, 그 경우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그 요건은 이 헌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헌법재판소로 찔러봤자 입국 컷당해요. 여기까지가 이게 헌바다. 근데 여기 마지막 단서 보면 이 경우에 소송 절차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봐봐요. 얘가 지금 1심인데 1심에서 법원에다가 해줘잉 하면서 넣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가 어쨌든 간에 재판이 계속 진행해서 2심으로 또 갔어요. 2심으로 갔는데 얘가 한 번 더 신청을 하고 또 기각되고 또 해줘잉 이렇게 이게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 1심이든 2심이든 3심 뭐 대법원이든 뭐든 간에 이 여러 가지 이 항소심, 상고심 전체 통틀어서 이걸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한 번만 할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할 수 없다. 이걸 막아놓은 거죠. 이거 뭐 시도 때도 시작이 되면은 재판 절차 계속 막 이거저거 하느라고 막 지연되고 헌법재판소는 뭐 여기저기서 계속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위헌법률 심판, 우리가 헌가를 봤을 때는 이 위헌법률 심판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 헌바 제도 있잖아요. 기각됐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 구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의 유일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특이하죠. 아주 국민들이 아주 그냥 헌법재판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헌법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바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헌가랑 거의 똑같죠. 그럼 우리 이제 헌마가 남았는데 좀 아까 헌바일 때 헌바가 68조 제2항이었잖아요. 근데 헌마가 68조 1항입니다. 이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말 그대로 권리를 구제해 주는 거죠.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또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서 조항 보면 다른 법률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또 그걸 거쳐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읽어만 봐도 뭔가 조건이 막 많아요. 일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어야 되고 법원의 재판은 또 안 되고 근데 또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면 거쳐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죠. 이 헌법재판소에 개나 소나 다 이게 말이 좀 그러네. 아무나 다 시도 때도 없이 막 내 기본권 다 침해됐어요 하면서 찌르면은 헌법재판소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여러 조건들이 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일단 살펴보면 먼저 나온 게 우리가 이제 기본권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뭐 천부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인권, 기본권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들어본 건데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인 능력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청구인 능력 이게 뭐냐? 기본권 주체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일단 지금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려면 국가로부터 조문상인 공권력 행사 불행사인데 공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게 지금 국가가 제일 쉽게 떠오르니까 국가로 정하는데 꼭 국가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건 이 행정작용으로 공권력으로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럼 침해를 하려면 이 사람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야 침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좀 논란이 논쟁을 해볼 만한 좀 얘기거리가 될 만한 게 이제 태아라고 볼 수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얘는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기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좀 애매해요. 근데 법적으로 헌법상으로는 태아가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태아가 지금 엄마의 형성 중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권도 일부 주체가 될 거고 뭐 우리가 민법상으로도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권리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태아도 가능하다. 근데 다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이게 우리가 자연인을 지금 전제로 지금 계속 편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있잖아요. 자, 자연인이라고 친다면은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중에 뭐 생명권, 내 생명 주체가 될 수 있죠. 근데 법인, 예를 들면 옆에 뭐 삼성전자가 생명권을 주장한다. 말이 안 맞죠. 법인은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청구인 능력을 가지냐 못 가지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자연인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내가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 기본권이 침해됐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 이것도 입국 컷이다. 아시겠죠?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뭐 요즘에 TV 프로그램 봐도 외국인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한국에 귀화하거나 국적 취득해서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이야. 근데 외국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고 주장할 수 없는 기본권이 있어요. 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오케이. 근데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안 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그냥 생 외국인인데 나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 주세요. 내 투표권 침해됐어요. 안 준다고 막. 그래서 찌르면 이거 안 된다. 근데 인간으로서의 권리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생명권이라든지 아니면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제 인간으로서 자연히 누리는 자연권들은 대부분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고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예, 이 정도가 청구인 능력이고 기본권 주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또 이제 요건이 필요하냐면 지금 첫 번째 나왔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는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해요. 아,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는 당연히 되고 우리가 여기서 국가라고 말하는 거는 어, 국회, 뭐 행정부, 대통령, 법원 모두가 다 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공행정작용으로 간접 행정작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공단체, 공공기관 아니면 공법인 이런 주체들도 공권력의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떠들썩했던 KBS TV 수신료 막 이런 관련된 것도 KBS가 공법인으로서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갔던 거죠. 근데 이게 명칭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자체, 국회, 법원, 국가행정부 이거는 당연히 국가인 거 알겠는데 공권력 행사 주체인 건 알겠는데 예를 들면은 애매하게 한국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라고 하죠. 이 한국자 붙어 있고 뭔가 경제 쪽에서 좀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얘네가 내 뭔가를 침해해서 재산권을 아니면 내 어떤 권리를 이거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냐? 안 돼요. 얘네들은 공권력의 주체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탈락이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사에서 침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것도 안 하고 불행사를 해가지고 침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를 뭐 당장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국가가 날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공권력을 불행사했다. 그래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 또 갈 수 있겠죠. 행사, 불행사. 그리고 조문을 보면 여기 또 법원의 재판은 또 제외한대요. 여기 아까 전에 국가에 법원 들어가는데 이게 뭐지? 이거는 법원이 하는 국가적인 작용이 꼭 재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은. 왜냐면은 이 법원하고 일반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관계도 좀 약간 묘해요. 이게 뭐가 더 위다 아니다 말하기가 좀 멋이기 해요. 엔간하면 이 둘이 부딪히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몇 개 사례 해석이나 적용이 엇갈리는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되게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라고 예외상을 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살펴본 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냐?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성을 받고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나? 공권력의 행사가 뭐냐? 공권력의 주체는 또 누구냐? 이거 받고 법원의 재판은 또 그중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전부 요건을 지금 살펴보기는 좀 그렇고 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 그리고
자기 자기 관련성.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보죠. 그 일단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가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하는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꼭 당장 침해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고 침해 가능성이 있어야지 일단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약간 1차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전형이 지나가면 이제 본안을 살펴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침해 가능성 문제가 어떨 때 되냐? 예를 들면 그게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FTA 체결할 때, 한미 FTA 체결할 때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요때 어, 이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거는 국민 투표권을 침해했다.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헌법 제7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투표권이 있어요. 국민투표권이라는 게 헌법상 보장이 돼 있는데 이 한미 FTA 체결하면서 이 중요한 거 막 그때 우리 막 소고기 문제라든지 뭐 경제적인 무슨 문제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FTA를 체결하면서 어떻게 국민 투표를 안 거칠 수가 있냐? 국민 투표권이 침해된다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입국컷 당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통령은 일단 이 국민 투표권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단 대통령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했는데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헌법에서도. 그래서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권은 일단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누군가가 막거나 국가가 방해를 하거나 그럴 때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나 침해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이 조문만으로는 아니 안 붙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때 나가리가 됐습니다. 입국 컷. 그리고 이 자기 관련성이라는 거는 어떤 걸 예비로 둬야 되나? 나이가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옛날에는 백화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화점이나 그죠 백화점이죠. 백화점마다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A 백화점에서 A 백화점이 뭐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으면 A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서울 남부 쪽으로 셔틀버스를 막 한 5대 보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셔틀을 운행을 하는 거예요. 서울 북부로도 막 운행을 하고 그러면은 백화점에 가고자 하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타면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백화점으로. 만약에 그 셔틀버스를 안 타면은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가야 되는데 백화점 셔틀버스는 굉장히 편했던 거예요. 타면은 막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집 근처에 또 내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셔틀버스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거든요. 이게 부작용이 좀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백화점에 가는 게 아니라 뭐 그 근처에 있는 학원을 가려는 애들이 타. 그래서 백화점에서 룰루라 내려서 백화점 아니고 백화점 옆에 있는 학원을 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폐단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화점 셔틀버스가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면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반 대중교통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이나 좀 약간 피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올바르지 않다 해가지고 백화점 셔틀버스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니까 누가 억울해요? 여러 국민들, 여러 시민들이 억울하죠. 아이씨, 편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되면서 요거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입국 컷 자기 관련성이 없다. 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작용은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 얘네들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 나름일 거예요. 아니 왜 자기 관련성이 없어? 있잖아 내 행복 추구권, 내 편리함 이럴 수 있는데
요 행정작용의 대상은 백화점이었다. 백화점.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백화점. 너네 백화점 이거 하지 마. 라고 해서 백화점이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백화점이 신청했으면은 자기 관련성은 인정됐을 텐데 이걸 소비자가 넣다 보니까 소비자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 관련성에서 입구 컷을 소비자한테 냈죠. 이런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요건들을 전부 다 살펴본 건 아니에요. 좀 생략하면서 살펴봤는데 중요한 게 남아서 다른 거는 좀 잠깐 건너뛴 거예요. 요 단서 문구 있잖아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요 문구가 굉장히 많은 경우를 입구 컷을 냅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날 때렸어. 이건 뭐예요? 내 신체의 자유, 신체를 온전히 보존할 자유, 그리고 내 존엄성, 뭐 이런 거 침해된 거잖아요. 그죠? 누가 날 때렸으면. 근데 이거 안 된다. 왜냐?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이건 뭐예요? 형법상 폭행이잖아요. 이거는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막바로 헌법재판소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형사 재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드네. 나 맞았는데, 왜 나 때린 애가 무죄가 나왔지? 이시 헌법재판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경우로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내 재산을 수용, 돈 주고 사들인다는 거죠. 아니면 뭐 강제 수용, 뭐 이런 걸 했다 쳐요. 내 재산권 침해된 거잖아요. 이거 이 새끼들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든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가야죠. 행정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처럼 행정소송 거쳤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돈 그냥 다 뺏긴 게 돼버렸어. 마음에 안 들어? 이 행정소송 결과 헌법재판소로 못 갑니다. 왜냐? 재판이니까. 법원의 재판은 제외해야 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충성이 여기서 다 탈락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확 줄어듭니다. 보충성 때문에. 지금 너무 재판 얘기만 했는데 재판 말고 이것도 결국에는 재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나 진짜 잘릴 이유가 없는데 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부당해고 이거 헌법재판소에 넣어요? 안 되죠.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직장은 사기업이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노동청에 신고해야죠. 그래서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처리가 불만족스러워요. 노동청에 회사 편을 드네? 이 새끼들. 그러면은 바로 이 노동청의 처리, 이거 공권력의 행사잖아요. 그죠? 이거 헌법재판소로 간다? 못 가죠. 이 경우에도 뭘 해야 돼요? 이 경우에도 노동청이 한 거니까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을 거치고 나면 또 불만족스러워도 재판이니까 안 되겠죠. 이래서 다 탈락이 됩니다. 이게 보충성이에요. 여기까지면 거의 얼추 헌마에 관한 요건들은 거의 살펴본 게 돼요. 물론 어려운 얘기, 좀 복잡한 얘기, 법리적으로 좀 약간 치열하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많이 스킵이 됐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얼추 살펴본 거긴 하다. 살펴본 김에 이제 다 끝났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입구 컷이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거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우리가 인용, 기각, 각하 요런 표현이 있고 헌법소송에서는 위헌이다, 합헌이다. 거기 좀 변형 결정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변형 결정은 여기서 안 다룰게요. 뭐 일부 위헌이다, 뭐 한정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막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나이하게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 인용 기각 각하 요 용어는 헌법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씁니다. 일반 법원이고 일반 법원이랑 헌재도 다 써요. 이게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가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억울해요. 하면 법원이나 헌재가 그래 받아들여 줄게 인용입니다. 근데 억울해요 했는데 헌재나 일반 법원이 보다가 아닌데 네 말 다 틀렸는데 땡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각하가 뭐냐? 제가 아까 몇 번 말했던 입국컷이에요. 입국컷. 억울해요라고 했는데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아니면 억울하다고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막 이걸 주장하면은 본안 보지도 않고 어떨 뭐 무슨 사연인데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입국컷 각하 벤치 이게 인용 기각 각하입니다. 그럼 위헌 합헌은 뭐냐?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 쓰는 건데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 합헌 결정, 이 법률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합치된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위헌 합헌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헌가, 헌마, 헌바 이렇게 지금 소송을 좀 뜯어봤잖아요. 간단하게. 헌가는 위헌법률 심판이었죠. 여기서 인용 기각 각하 이런 표현 쓸까요? 아니에요. 얘는 위헌 합헌. 변형 결정이면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 불합치 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얘한테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럼 얘네 둘은요 헌법 소원이죠. 헌법 소원의 형태가 어땠어요? 당사자인 한 개인이거나 기본권에 주체된 사람이 이거 억울해요 하면서 이렇게 헌재한테 가는 거잖아요. 물론 헌바는 헌가의 모습에서 똑같이 내려온 거긴 하지만 결국 형태는 기본권 주체가 억울해요 하면서 올라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헌마, 헌바, 헌법 소원에서는 이건 위헌 법률 심판이었고 얘는 헌법 소원. 헌법 소원에서는 헌마가 됐든 헌법가 됐든 여기서는 인용 기각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헌, 위헌 이 표현을 많이 보지만 사실 헌법 소원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결정이 안 나오고 인용 기각 혹은 각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그냥 일반 상식 같은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탰고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약간 이론적인 얘기나 진짜 뭐 헌법 시간에 수업 시간에나 들을 것 같은 얘기 말고 사례 중심으로 좀 꽂히는 사례가 있으면은 하나하나 좀 설명하면서 해볼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